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해서 마의 40% 벽을 돌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 측이 민주당을 통해서 현재의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일종의 백기를 든 셈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A씨가 태국 현지에서 태국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고 할까요? 네. 또 뭐 수직 상승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그러니까 네. 월요일에 리얼미터에서 38.9%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40%대 거의 육박했다 네. 했는데 드디어 40% 벽을 돌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네. 예. 지금 뭐 공정이 새로 나온 게 41.5%. 공정이죠. 여론조사 예. 공정. 예예. 데일리 아니고 의뢰. 예예.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 했는데 예. 공정이 41.5%. 예. 지난주보다 9.1% 포인트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5개월 만에 40%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정이 56.7%. 부정은 9.7% 포인트가 내려갔어요. 예. 부정적인 건 내려가고 긍정적인 건 오르고 예. 40%가 넘었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월드컵 16강 들어간 거 그거 못지않게 좋은 소식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이제 진가를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정상궤도에 올랐다. 예. 궤도에 진입한 거죠. 예. 그동안에 민주당이나 이 반대 세력들을 무릅쓰고 이제 본연의 그 모습을 좀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민노총 화물연대 그 말도 안 되는 파업 있잖아요. 예, 예. 국가 물류를 그냥 세우는 예. 거기에 대해서 원칙과 그 법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그 확실한 그 태도, 원칙 대응,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자세, 예. 저는 이걸 보여준 게 가장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도어 스태핑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중단함으로써 이제 도어 스태핑 자체는 좋은데 그걸 자꾸 말꼬리 잡고 그 달을 손가락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톱을 깎았느니 손톱에 무좀 걸렸느니 매니큐어를 했느니 맨날 이런 것만 갖고 하니까 그 정단하니까 일단은 그런 논란에서 좀 벗어난 거고 또 김건희 여사 논란도 억울한 점이 많았잖아요. 뭐 다리 꽂다고 뭐라고 하고 슬리퍼 신었다고 뭐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실내에 가면 실내화 신어야지 실내에 가서 구두 신고 갑니까? 그러니까 실내화로 신게 되어 있더구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아 과거에 뭐 문재인이나 저 이재명이나 뭐 과거 역대 대통령도 상춘제 안에는 신발 벗고 가게 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신발 벗었다고 뭐라고 하고 또 저 다리 꽈았다고 뭐라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할 때 사진 한번 봐요. 다 다리 꽈았지. 네. 외국에서나 이런 외국인들 만날 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럼요. 우리나라는 이제 윗사람 보면 무릎 꿇고 뭐 다리 꼬는 거 싫어하고 그러지만 외국 사람들은 다리 꼬는 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다리를 꼬았는데 키가 작으니까 그렇죠. 다리 꼬아도 모양새가 안 나타나 가지고 그때 저 생각나요. 부시가 다리가 긴 사람 딱 꼬니까 폼이 딱 잘 YS도 아니 나도 꼬아야지 하고서 꼬았는데 다리가 짧으니까 좀 어색하긴 했어요. 어색했죠. 그때 뭐 YS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또 뭐 키도 적절하고 그러니까 다리를 꼬아도 아주 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도 TV 볼 때마다 김건희 여사 참 옷태가 난다. 어떻게 저렇게 무슨 옷을 입어도 저렇게 모습이 단아하고 모습이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지난 김정숙
그 입을 때랑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죠. 옷값은 아마 그 수십 배가 더 김정숙께 비쌀 텐데 예.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차이가 있나. 그래서 억울한 점이 많았잖아요. 저희 뭐야 캄보디아 가서도 뭐 조명을 설치하고 했느니 뭐 빈곤 토론원이 뭐. 그 장경태는 예. 최고위원 예. 민주당 고소했죠. 예. 처음 아마 대통령실에 고소했죠. 그렇죠. 이제 고소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좀 가려야죠. 예.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은 그냥 가급적이면은 협치라는 차원에서 또는 뭐 언론의 자유랄까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 대응을 하겠다는 것 같죠. 그렇죠. 그 그래서 세상 모르는 그 정치 평론가나 패널들 뭐 진중권 씨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은 관용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거 호소한다는데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데요. 그럼요. 네? 아니 대통령 한동훈 장관하고 뭐 청담동 술집 가서 김현장 변호사 30명하고 술 먹고 동백아가씨 노래 부른 거 이게 사실이 되는데요. 소송을 제기해야죠. 10억 내놔라. 예. 그래야지 조심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관용을 베풀라고 하면서 법적인 거를 뭐라고 하는 진중권 씨 같은 사람 도대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예. 아사리판, 저질판들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에 호소해야죠. 그렇죠. 네, 지금 대통령이 저는 41%가 큰 게 지금 우리나라 이 국민 중에 지난 대선에서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이 37%, 38% 있었어요. 한 40여%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친명이고 그렇죠. 이재명 지지예요. 그렇죠. 그 이제 다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몸통이고 저축은행 사태부터 그 시작됐다고 다 믿는 사람이 38%인데 그 사람들은 사드 전자파 괴담도 그렇고 모든 천안함도 뭐 우리가 좌초했다고 그러고 세월호는 잠수함 박치기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38% 지금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빼야 돼요. 뺀 상태에서 지금 41% 나왔다는 거는 대단한 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만점은 100점이 아니라 60점입니다. 60점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40%만 조금 넘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보수층이 다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르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탈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왔고 그렇죠. 이제 중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중도층까지도 조금 그동안 등을 돌렸다가 다 다시 돌아와 거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다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민노총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사사건건 그 방해하고 하다못해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우리 한미 군사훈련까지 그것까지 북한 편 들어서 저렇게 방해하는 민노총이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최대의 적이 민노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 저는 이번에 그것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앞세워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렇죠. 불법 노사 문화 이걸 임기 내 뿌리 뽑아 버리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표명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다운 모습이 진짜 나타나구나. 그걸 지금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좌파들하고 이 우리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은 양쪽 다 배척을 받아요. 양쪽 다 눈치 보다가 왜 불이단의 당나귀라고 건초더미를 양쪽에 줬더니 이 당나귀가 어느 거부터 먼저 먹을까 고민하다가 가운데서 굶어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좌파 우파 가운데서 눈치 볼 게 아니라 확실한 정의, 헌법 이 수호 쪽으로 나가면은 우파나 중도파나 알아서 지지를 해줍니다. 좌파는 무슨 일을 해도 지지 안 해줍니다. 그 과거에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위대한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관제사들 파업할 때
단호하게 대응했잖아요. 48시간 내에 복귀해. 아니면 다 자를 거야. 예. 그때 11,350명을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들 재취업도 금지하고 예. 노조 지위를 뺐고 개인한테 손해배상 소송까지 해서 아예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물연대 이거 파업하잖아요. 예. 이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역성 들어가지고 지금 정부 여당 한 대로 3년 연장하는 거 안전 운임제 뭐 해주자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호락호락 저는 수용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뭐 할 때 해주더라도 원칙은 더 지켜야 되고 저는 복귀할 때까지는 일체 합의도 없다, 협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는 뭐 대화 타협이 중요하다 하는데 대화 타협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자세를 갖출 때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지. 지금 불법하고 민노총이 저 새총으로 나무 유리창 깨고 밑에다가 대못 깔아놨는데 거기에 무슨 대화 타협이에요. 지금은 세게 나가고 나중에 저쪽에서 완전히 항복할 때 저는 대화 타협이 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7개월 정도 됐나요? 예. 그러니까 5월 달에 했으니까. 전에도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언론도 그렇고 그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 예.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기자들도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취재를 하고 어떻게 기사를 써야겠다는 그런 감이 이제 그 기간에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정통 네. 언론에서는 그렇죠. 기자 교육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혹독한 수습 기자가 끝났다고 수습 봐야죠. 대통령을 끝나고 나니까 그렇죠. 감이 잡히는구나. 그렇죠. 감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7개월부터는 지금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축을 단단히 잡고 끌고 나가니까 지지율도 지금 아주 뭐 수직 상승했는데 특히 고무적인 것은 네. 이번에 전 연령대에서 네. 다 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60대도 이상. 네. 저는 여가 이제 보수층의 텃밭이었는데 여기도 그동안에는 50%도 안 넘고 그렇죠. 40%, 30%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53.1%, 13.9%가 올랐어요. 60대 이상 어른들은 나라 걱정, 눈만 뜨면 나라 걱정하는 분들 예. 아니에요. 그분들이 민노총 대응하는 거, 참 잘했다. 20대도 네. 이번에 11.9%가 그렇죠. 올랐어요. 20대도 보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일자리가 다 뺏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이 안 되잖아요. 예. 민노총이 전체 노조를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노총 소속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사람들 노조 그 귀족화된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20대도 분노하고 있다고 봐야죠. 또 이번에 또 의미가 있는 게 충청도에서 지지율이 절로 빠졌어요. 21.1%가 올라버렸습니다. 예, 충청도가 53.8%. 원래 시동은 좀 늦게 걸리는데 걸리면 화끈하게 걸립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유관순 누나 뭐 이런 분들이 그 1919년인가요? 한일합방 되고 한 9년 후에 했죠. 하지만은 좀 늦게 시동이 걸렸어요. 하지만은 한 번 하면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까지 저렇게 바람이 불었다는 거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남도 뭐 미세하나마 그동안 호남은 뭐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0.7% 올라가지고 29.4, 30% 육박하게 이렇게 지지율 긍정 평가가 올랐습니다. 호남은 뭐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호남은 저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장은 안 되고 예.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의회는 부울경, 네. 부산, 울산, 경남이 이번에 유일하게 뭐 41.6%로 긍정평가가 높기는 하지만 2.6% 지지율이 유일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아무래도 울산이라든가 뭐 창원 쪽에 지금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물류 기지 뭐 이런 게 또 부울경 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파업에 뭐 피해를 보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느냐. 2003년에도 그 부산 항만을 이 화물연대가 가서 때려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 때. 그래갖고 그렇죠. 노무현이가 엄청나게 화를 내갖고 경찰력, 공권력 동원해서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그때 민노총 많이 구속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 내린 게 따지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비단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거 아니었으면 이번에 윤 대통령도 손을 쓸 수 없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금 빚을 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이 망쳐놓은 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회복해 나가는 그런 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 저도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네. 언론 생활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좀 뭐랄까 비속어를 많이 쓰고 네. 여러 면이 좀 거친 측면들이 많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다운 품격과 자질을 갖췄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면은 뭐 미국과의 IMF라든가 제주도의 해군 기지라든가 뭐 여러 부분에서 특히 이런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강경하게 대응할 건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나가고 보면 이 문재인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때 완전히 뒤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후퇴해버린 것 같아요. 예, 문재인하고 노무현이 뭐 동지냐 친구냐 아는데 진짜 노무현이 제일 잘못한 게 문재인을 그 측근으로 후계자로 둔 거죠. 예? 저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을 민정수석 시키고 비서실장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계자가 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의 가장 큰 그 업보 아닌가 싶어요. 실책이죠. 그렇죠. 근데 뭐 노무현은 그래도 실적이 많잖아요. 한미 FTA 뭐 제주 기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도 회고해 보면 뭐 반미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친 말을 했어요. 네, 그런 게 거칠었죠. 이제 국민들을 굉장히 자극한 거죠. 그리고 기자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언론하고 보니까 아주 기자실도 전쟁을 폐쇄하고 막 네. 그랬어요. 대못을 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 거 갖고 너무 좀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줬던 거 아니냐. 근데 길게 보면은 괜찮았던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는데 문재인은 이 사람은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온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구석구석. 지금 화물연대도 문재인 때 이거 엉터리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대선 공약으로 네.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운임제를. 그렇죠. 아니 시장 경제에서 안전운임이 뭡니까? 무조건 마진을 확보해서 그걸 법으로 보장해서 그만큼 안 주면은 화물주한테 벌금 때려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란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과적을 하고 과속을 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안전에 저해가 된다 해서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좀 천천히 달리고 너무 과적하지 말고 뭐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고가 적게 나야 하는데 사고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돈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화물 이거는 다 개인 사업자들이거든요. 네. 많이 싣고 많이 뛰면 돈 더 버는데요. 더 버는데요. 예. 집에 가면 마누라는 돈 더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낮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해결될 문이 아니죠. 그래서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사실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정부가 콩나물값 100원 정해놓고 한 주머니당 한 비닐 봉투당 100원 정해놓고 콩나물 값을 깎으면 너 벌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 운임제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면에서 또 뭐 경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겪었고 정말 보다 저런 야당은 처음 본다는 야당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뭐 이 집권당이 다수당이면은 야당이 아무리 악을 써도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 저기는 뭐 과반 정도가 아니라 169석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제1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재명이라는 아주 사법 리스크를 온통 뒤집어 쓴 사람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덤벼드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 7개월 맞으면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회복됐다는 것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정상화, 정상궤도를 진입하는 청신호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또 여태까지 잘한 거 더 좀 잘하고 잘못한 거 반성해서 고쳐가면서 하면은 저는
지금 정권 교체가 지난 5월에 대통령 취임했지만은 정권 반만 교체된 거거든요. 네. 뭐 국회도 다 야당이 하고 있고 장관들도 아직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사법부 그대로 있죠. 정권 교체가 반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4년 4월 총선에서 완전하게 우위를 국회 과반수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저는 안 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의회 권력을 찾아와야 그렇죠. 비로소 정권 교체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까지 앞으로 16개월, 1년 4개월간 얼마나 몸을 낮추고 또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원리 원칙, 앞으로 남은 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또 지금 경제가 내년도 1% 성장도 채 못한다잖아요. 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야죠. 네. 근데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당은 힘은 없어요. 칼이 큰 사무라이 칼을 들고 있어도 저 싸울까 말까 하는데 조만한 부엌칼 하나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부엌칼 들고 지금 적군하고 지금 이 싸워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많이 힘들죠. 아무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예.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바탕으로 네.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